정도 간격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취재 기자 발상의 전문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경마자 오경주입니다. 다음 한양의 질주. 결국은 이 거리를 숙였죠. 데뷔한 이후에 계속 1200톤을 조금 더 뛰다가 거리를 숙여서 도전하는 것인데 나필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4번 넣고 3번 번. 단독 2위 4번 마 한양의 질주.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전무 후보가 빠른 출발. 10경주입니다. 3마 10마도 있습니다. 선입견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선발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10번 흥룡입니다. 이만큼 어차피 패스권을 충분하고 이게 대충이 맞습니다. 12번 넣고 4번 참마 흥룡 두 마리 앞서고 지금 목요일인데 날씨 온도가 저녁부터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오늘도 추웠어. 안 추웠나? 네, 뭐 많이 춥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경마장 꽤 춥습니다. 바람이 워낙에 뻥 뚫려 있으니까 새벽에 들어가면 꽤 추워요. 오늘도 열심히 경마장에 또 가서 많은 기수를 만나고 얘기하고 조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원들, 조교부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또 지금 그랑프리 경주가 열리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올라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랑프리 아무래도 이제 초점이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뭐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랑프리가 정말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무슨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통 이제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뭐 여기저기 좀 알리고 그러는 게 뭐 항상 그런 건데 이상하게 그랑프리라는 것은 뭐 영화제로 치면은 영화제 마지막 시상식처럼 왁자지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랑프리에 거는 뭐 인기 투표도 했었고 한 달 전부터 좀 어수선하게 했는데 너무 조용하게 시행이 되네요. 그리고 또 말 그대로 그랑프리 아닙니까? 뭐 최고의 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경마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성적이 좋았던 기수들이 총출동해서 그 사람들의 기승수를 또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라고 보여지는데 많이 빠졌죠. 서울에서는 김용근 기수도 샵노코가 나오지 않으면서 기승하지를 못하게 됐고 올해 다승 1위죠. 김용근 기수가 아직까지는 요즘 지난주에 개죽을 쓰고 있길래 뭐 이게 악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김용근 기수가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매일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랑프리 경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뭐 유현명, 조성권, 최시대 그리고 뭐 조인권 이러한 기수들이 전부 다 나는 부산을 지킬래. 서울 가서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인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사를 해도 참 개떡같이 하는 장사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경마 팬들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랑프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도 오시고 어떤 분은 그랑프리 경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뭐 현장의 상황도 제가 내일 일요일 경마에서 현장에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나피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일요일 경마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법 승부경주도 아니고 그랑프리 마본도 다 까드릴 생각이니까 일요일 경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기수협회에서는 공고를 했죠. 12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입니다. 부산에 내려가고 싶어하는 기수, 또 서부산에서 올라오고 싶어하는 기수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뭐 확정은 아니지만 서울에서는 김혜성 기수하고 김철호 기수가 부산을 내려가기로 했고요. 부산에서는 하만식 기수, 지금 서울에서 내려갔던 하만식 기수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것으로 거의 부분 확정이 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신청을 했던 기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김혜성 기수도 한 1년간의 기간 동안은 서울에서 말 타는 모습을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발가락 골절로 인해서 출전을 못하고 있는데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부산에 내려갈까봐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 또 우리가 또 부산 가서 또 응원하면 되는 거고 또 그런 거니까. 김철호 기수도 부산에서도 말타기가 많은 능력이 있는 기수입니다. 김철호 기수가. 기본적으로 기승성이 좋은 기수니까 부산에 가서도 좋은 활약, 조인공 기수처럼 좋은 활약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뭐 페라비치는 클리업 조이라는 뭐 자신의 MR을 선택을 했고 돌콩이나
뉴스타제이라는 서울 대표하는 마필들이 전부 다 컨디션 부재로 출전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14마리가 출전할 계획이었었지만 2마리가 제외가 되면서 그랑프리도 좀 단촐하게 펼쳐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수들의 부재도 뭐 볼만해요. 지금 이혁 기수가 기승정지 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혁 기수 기승을 못하고 장추열 기수도 기승정지 사일이에요.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에 기승을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상당한 변수로 말을 탈 만한 기수들은 뭐 다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기수들이 말 타는 기회가 참 많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만나고 왔지 또. 네, 만나고 왔으니까 또 영향가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면 이 왼쪽 뇌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만 되면 두통에 시달립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취재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산에 살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 한 2시 좀 넘는데 그러면 5시쯤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2-3시간을 자고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요일 날 거의 한 12시까지 녹화를 하니까 이 몸이 못 버티는 거죠, 사실. 내가 20대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거는 까딱 없었는데 요즘은 두통약을 안 먹으면 이 방송을 못 찍어.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말이 좀 엇갈린다 하더라도 저 새끼 또 대가리가 너무 아파서 저러는구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는 내용들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용 있는 것들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아쉽다. 12월 달이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연말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제 딸내미 생일입니다. 12월 7일 생인데 오늘이 생일이네요. 참 감회가 새롭네요. 보고 싶네 갑자기. 어쨌든 간에. 자, 출발해볼까요 한번. 한대간의 승부처 먼저 공지해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고요. 4, 5, 7, 8, 10. 그 중에서는 5경주가 공개승부입니다. 5경주가 공개승부하는 마번 닭가드전 경주고 10경주가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트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육만은 1경주와 4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차분하게 하자. 머리가 너무 아프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습니다. 액면은 들어왔는데 액면이 들어놨는데 마지막 히든에 골프 뜨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가 하나가 좀 사고 칠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 액면상으로는 6번마 시티 엔젤과 실버 썬더마린의 전력이 돋보이죠. 6번마 시티 엔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경주 때 공개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적중에 성공했던 막권이죠. 12배의 막권. 이걸 적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뭐 문자 한 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무통장 문자를 한 분이라도 신청해 주셨다면 화가 들렀을 텐데 내 것만 방송 보고 빨대만 빨아먹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 한대건 의원님 그 공개승부 맞추면 제가 뭐 문자 신청하고 뭐 뽀찌도 드리고 뭐 통장 입금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공개승부를 몇 번을 맞추고 있는데 전부 다 말만.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갈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갈 길 가시고 저는 어차피 제가 약속을 드린 부분이니까. 어쨌든 중배당을 잡아냈었죠. 이번 뭐 시티 엔젤을 놓고 공략을 했다가 3번 하이비트를 잡아내면서 12배의 배당을 공개승부처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기억이 있는 마필인데 오늘도 이기의 기수를 만났어요. 뭐 이기의 기수가 기수협회에 뭐 이사를 하면서 말 살 기회가 많은 기수는 아니죠. 솔직히 많은 마필 기사하는 기수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정하게 말을 해주는 편인데 지난번에도 이기의 기수와 시티엔젤은 좋게 평가를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도 마필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발주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시티엔젤의 입장에서는 1분 1초대를 끊는 마필로서 안쪽 게이트를 차지했다는 것은 뭐 강공을 안 나갈 만한 이유는 없죠, 사실. 이기의 기수도 상금 벌 수 있는 마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마필로 상금을 벌어줘야 돼서 안 될 건 없고요. 실버 썬더마리는 우리 태혁이가 한 거를 해먹으려고 인코스에서
칼 박박 깔아놓고 나와갖고 한구라를 못했습니다. 아쉽게 깨졌는데 잘 탔죠. 마피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탔고 전개도 상당히 좋았는데 끝걸음 한 발에서는 다른 마피들이 원체 잘 뛰니까 걸음으로 진 거예요. 근데 이 마피도 못 뛴 걸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습성 자체가 윤태혁 기수도를 만나놨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은 뛸 말인데 이 마필이 주행 습성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 맞추기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주가 풀어나가면서 뭐 선행마가 선행가서 다른 마필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따라가서 어떤 한 마필을 보내놓고 그걸 따라가서 그걸 넘어가려는 어떤 그러한 근성을 또 보이는 마필이 있고 말은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앞에 한 마리 나가면은 저 새끼 봐라? 그러면서 막 따라가. 그거 따라가다 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악착같이 가서 그걸 또 이기는 마필이 또 있고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승부욕 같은 게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승부욕이 없다고 치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이 뭐 우승하려고 그걸 악착같이 이기려고 한다? 뭐 그건 아니죠. 위에서 그냥 막 자꾸 채찍질 대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뛰라는 사인이구나 더 빨리 가라는 얘기구나 이러한 반응만 가지고 뛰는 건 맞는데 근접전, 접근전에 붙어버리면 마피아들이 서로 경합을 해버리면 그 사이에서 뭔가 얘네들만의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기수밖에 없죠. 등짝에 타고 있는 기수만이 제가 아무리 복귀하고 뭐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수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썬더바리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앞으로 더 뛰어준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무시할 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뭐 7마 서울솔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발주가 빨라요. 순발력도 상당히 빠르고 KT10이 워낙에 좋아서 직선주로에서는 채찍을 동반하면서 좀 탄력이 좀 무뎌지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할 수는 없지만 모래를 안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신마다 보니까 모래가 맞으면 반응이 좋을 수는 없죠. 모래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7마 서울솔은 선행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2변 정도는 가능하겠고 고마 에이스 겐트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마필에 대한 거를 그냥 공개 승부를 하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KT2타는 느리지 않았었고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었지만 실전에서는 인기가 실리고도 생각만큼 성적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이마필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그 끝걸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문세영 기수도 뭔가 조금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나 봐요. 마필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에이스겐트라는 마필이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고 신마들은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뭐 띵걸음만 놓고 보면 조금 밀리기도 하죠. 선행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불안한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뭐 안 될 건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3번 볼드 샤이닝이 혼전 와중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로 지난번 경주 때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꾸준하게 뜁니다. 그냥 마필이 꾸준하게 뛰다 보니까 선두권에서 막 치고받고 하고 7번 갔는데 막 6번 넘어가려고 하고 7번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거 뒤에서 구경하는 놈이 사고 한번 칠 수 있어요. 그런 마필로 3번 볼드 샤이닝 정도까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3번 캠프터치도 뭐 뛸만이긴 한데 이제 데뷔전을 하기 전에 주행검사를 보기 전에 6월 달에 후두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두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후두개 포착이 있어서 이제 호흡기 쪽에 알 수 없는 그런 호흡 질환이기 때문에 후두 성형수술을 하는데 이 마필은 데뷔하기 전에 그걸 이미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필의 장단점을 좀 알고 있지 않나. 근데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마필이 뛸 가치는 좀 있나 봅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10번 한일강자도 뭐 나쁘진 않죠, 사실. 네, 근데 뭔가 2% 부족한 느낌. 베스트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뭐 6번마 CTNJ1과 7번마 서울솔, 10번마 썬더마리. 일단 이 세 마리의 마필들은 체크해 놓으십시오. 세 마리의 마필을 체크해 놓으시고 3번 볼드 사이닝은 W 표시해 놓으시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7번 서울솔을 놓고 그냥 선행 가서 버텨버리라고. 7번 놓고 6번 11번 때릴까. 6번 놓고 7번 11번을 때릴까. 아니면 7번 놓고 6번 7번 때릴까. 이런 고민만 좀 하고 있어요. 현장 상태 보고 컨디션 점검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6번, 7번, 11번 세 마리의 싸움 중에서 저는 뭐 배고픈 이기의 기수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태에게도 배가 고프지만
이 태혁이는요, 윤태혁 기수는 독해요. 승부사 기질도 있고, 안 되면 들이대지 않죠. 저 분명히 들이댈 겁니다. 실버 썬더만. 그 의지로만 놓고 보면 또 실버이고. 오늘도 만나보니까 항상 뭐 밝고 씩씩하죠. 제가 좀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하나가 윤태혁 기수입니다. 자, 서울경마 이경주입니다. 열마리 아피드에 출전했고요. 정말 똥말들이죠. 이게 뭐 어떠한 아피 들어와도 아니 인기 1위로 배당판에 팔려도 3마 듀얼태강이 팔리고 7무 연락태강이 팔리는데 이게 똑하고 부러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능력마들이 아니죠. 그냥 부진영 아피들이 부진영들만 모아놓고 야 그래도 니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짜놓은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 마필이 들어온다 해서 뭐 이상할 것 전혀 없는 겁니다. 소액으로라도 한번 고배당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 목표만 체크해 놓으시고요. 계속 뛰어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이게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근데 발주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완전 개또라이라서 아쉬움이 좀 있고 3화 듀얼처강은 김태훈 기수의 등짝 지난번 정평수 기수가 탔을 때도 마필은 나쁘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전력상 그래도 좀 최근 경주 모습을 보면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편성도 잘 만났고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들이 없기 때문에 듀얼 최강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인 게 사실입니다. 실은 영락태왕도 해보면 그렇죠. 뭐 선행도 갈 것 같고 뭐 따라가도 될 것 같고 한데 그게 해결이 안 돼 말이. 근데 매번 팔리고 또 꼴값을 떨어도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거고 팔리고 뭐 꼴값을 떨어도 이상할 건 없고 20분만 용의주도가 정말 용의주도하게 이번 경기 한번 사고 한번 칠 것 같은데 말이 상당히 많이 괜찮았습니다. 별 능력이 없는 마피라 봤는데 의외로 순발력도 보강이 됐고요. 조개 때 모습 보면은 파닥파닥거리고 얘가 뛰어다니는 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경마 이경주는요. 3번과 듀얼 최강과 10번과 용의주도 이 두 마필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하면 될 것 같고 1번과 7번 이 두 마리의 마필은 2변권의 마필로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3번, 7번이 됐기니까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할지는 뭐 현장에서 결정하겠지만 차라리 10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10번 용의주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서울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죠. 약간 좀 우위에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체크해 놓으신다면은 뭐 1번 에메랄드 킹, 3번 조선왕자, 6번 백투백, 7번 더블 골드, 10번 스타켓, 7번 비술공주 뭐 이런 나필들 6마리 정도 많이 체크했죠. 근데 뭐 이렇게 다 가져가서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경주기도 하고 이 구마 제주의 흑선이 지난번에 정말 이변의 주역이 되면서 배당을 냈었는데 이게 참 되는 말인가? 편성이 좀 약했었는데 여력도 없어요. 발주도 좀 안 좋았었고요.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도 썩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구마 제주의 흑선이 이번 경기에 또다시 인기권을 팔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쉽진 않아 보여요. 이 마필은 제 승부 경주 마권에 포함을 시키고 싶은 건 없고요. 일단 충막감을 선정을 해본다면 6공화 백투백. 지난번에 하이비트하고 시티엔젤이라는 제가 공개승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백투백은 이 출전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방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휴양을 했던 마필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뭐랄까요. 착실하게 했다 해야 되나? 그리고 그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워낙에 좋고 백투백이라는 마필이 어떤 마필 선행을 가든 간에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유리해서 저는 6번 백투백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주의할 마필이 많죠. 지난번에 선행 못 나가서 아쉬웠다. 선행만 가면 한번 해볼만 한데 말이고 손을 막 바득바득 가는 말도 있고 말이 다리가 삐꾸려서 이거 인기발을 팔리는데 불안하다. 뭐 이런 마필도 있고요. 이번엔 와야지 뭐 이렇게 자신하는 마필도 있고 내용 좋아요. 근데 뭐 내용만으로 경마하는 건 아니죠. 경주마다의 능력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한대건은 이번 3경주를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백투백, 6번 백투백을 놓고 승부를 하는데 후차권의 마필은 뭐 제가 승부처니까 현장 예상해서 반드시 공개해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6번 백투백을 놓고 한번 다른 마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3경주 한다는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만 4경주로 넘어갑니다. 8반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비교적 단촐한 편성이고 1200m의 경주 거리를 무게이 좀 드러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동해클럽은 사실 뭐 2세의 마필인데 일본산 마필이죠. 송문길 40조 송문길 조교사가 올해 최고의 조교사가 아닐까요? 네. 뭐 웬만한 대상경부터 시작해갖고 상금도 거의 1등이니까. 신발들도 좋은 말들 많이 들어와요, 이 집이 지금. 근데 동해클럽의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좀 둔한 모습이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주행검사 때 모습보다는 많이 나았대요. 모래 맞는 연습도 많이 했고 말이 좀 차분해지면서 주행검사 때보다는 나은데 실적이다 보니까 어떨지.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아예 못 뛸 말은 아닌가 봐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주행검사 모습이 뭐 대단한 말이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 자, 3번 로드위너가 배팅권의 축막감으로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3번 명가제왕이 이제 선행을 나서는 그림이기 때문에 4번 명가제왕은 뭐 충분히 놓는다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건 없는데요. 지난번에 명가제왕이 에마비상을 이길 때의 걸음을 보면 그렇게 썩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많지 않았었고 워낙에 주행검사를 대단하게 받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뭐 쌍드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데뷔전에서는 꼴값을 떨었고요. 뭐 정상불패하고 경합하고 나서 삽질을 하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 근데 1000m를 줄이니까는 말이 뛰어요. 다시 한번 1200을 도전하는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드러난 200m의 강조거리에서 다른 마필들은 뭐 짱고요? 얘가 사는 가면은 뭐 안 잡을까? 로드위너도 발주력이 늦지는 않아요. 뛰는 거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면 명가제왕도 확실하게 충막감이다. 사실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3번 로드위너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5번 포세이돈 마리는 지난 9월 16일 경주 이후에 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경주도 사실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었죠. 출발부터 4코너까지 외곽 기댐 때문에 주의를 받았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시종인간 외곽을 쳐 기대면서 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우리의 또 윤태혁 기수 악벽 조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 태혁이 너무 빨아준다, 솔직히. 태혁아, 방송 보고 있냐? 형이 진짜 너 무지하게 빨아주는 거야, 이거. 워낙에 말도 잘 만드는 기수니까 자기가 돈 벌려면 칼 바득바득 달고 나와요. 오늘도 만났는데 뭐 이런 장말 거기까지 다 하긴 좀 그렇고요. 저는 뭐 기대는 악벽 자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악벽 전문 기수인 윤태혁 기수가 이거 상금 벌려고 분명히 다른 특단의 조치를 했을 겁니다. 관심을 가져보시고. 8번 남은 도깨비도 못 뛴 걸음은 아니에요. 데뷔전 때 걸음 보면은 마필이 중위권을 가다보면 나도 꾸준하게 걸어 올라오면 못 올라오는 걸음이 아니었었는데 이시영 조교사가 참 멋있죠.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시영 조교사는 남은 도깨비가 주행검사를 원체 잘 받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남은 도깨비 기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아직 어려서 좀 어쩌고 하면서 약간 이제 발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솔직합니까? 만약에 그 이시영 조교사의 말 한마디로 이마필은 인기 1위도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서 저도 이마필을 배팅권에 좀 밀어놨었는데 지난 10월달 경주 이후에 좌우지 근육통이 있어요. 데뷔하기 전에는 거세도 또 단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은 장단점이 확실하게 파악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전을 경험했다는 부분에선 아예 무시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뭐 7번 러브잇, 뭐 이마필도 의외로 뛰는 마필이고요. 6번 이글스 그리프터는 태정이 형이 그렇게 쥐어짰는데 걸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김용공이더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3번 놓고 뭐 4번이 대길이고 5번이 뭐 준대길일 텐데 근데 뭐 이거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번, 4번에 주력을 하고 3번 놓고 뭐 5번, 8번 3번 놓고 4번, 5번, 8번 이제 해마의 마필을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명가제왕을 놓고 하시는 것도 뭐 제가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주의 조건을 보면은 1200m에 3번 로드위너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 3번 로드위너 그리고 5번 포세이돈 마리는 승식을 좀 조절을 하셔서 의외에 또 이게 복연이나 삼복이 의외로 또 괜찮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배당판 유심히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딸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자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배팅을 단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단식은 배팅 못 합니까? 연식은 못 하고 안 그래요? 돈만 따면 되지. 꼭 20배, 100배짜리 맞춰갖고 한구라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10만 원 가지고 와서 집에 갈 때 난 50만 원 가져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배팅을 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고요. 자, 한대관의 공개 승부처. 이번 경주가 제가 보통 5종 경주를 잡는데 이 경주로 공개 승부처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일단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는데 굉장한 능력들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들이 훨씬 더 많은 마필들이고 기대도 되고요. 일단 일본 크라운비 보스는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술로 기성을 시켰는데 능력이 없어요. 얘가. 그냥 매번 쥐어짜고 평소에 약한 데에서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쓰는 마필이니까 지우겠고요. 이번 IBS 마린이 문제죠. 이게 10월 28일 경주의 걸음을 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이제야 이 마필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정말 엄청난 폭발력 있는 걸음을 보였다고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그 경주 이후에 골마겸이 있어요. 그래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죠. 물론 이제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골마겸은 뭐 그 시기에 치료만 잘하면 또 잘 넘어가기도 하는데 일단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는 부분이 찝찝한 부분이라서 뭔가 좀 그래요. 하여간 뭐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고요. 3번 미스터 터너는 사실 능력 있는 마필이죠.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 경주 때 축마로 놓고서 승부를 하면서 구텐이라는 마필,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이 선행마를 추천해드리지 않았었어요. 10번은 왔는데, 그때 10번 미스터 터너 왔는데, 이 구텐이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승부 경기로 틀렸죠. 지난번에 구텐이가 뭐 잘 뛴 거는 아닙니다. 미스터 터너가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랬었잖아요. 데뷔전 때도 그 모습도 그랬었고, 후미권에서 추입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데뷔전 뛴 모습을 보고, 전혀 그렇지 못했죠. 미스터 터너는 선의권에 가담을 시켜버립니다. 2선 전개까지 끌고 올라오면서 마필의 승부지를 돋보였었고 결국은 이 마필이 발주가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죠. 앞으로도 더 때릴 수 있는 마필이고 걸음도 남았었기 때문에 이번엔 뭐 우승을 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스터 터너는 뭐 충막감으로 노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이스팔로스는 뭐 2변 정도가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 뭐 내용으로만 본다면 뒤가 안 좋았던 마필이 뒤가 좋아져서 뛰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갑작 들어와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뭐 전기가 잘 풀리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바닥이 있어. 어떨지 모르겠네요. 7번 나스카이 태양이 정말 대단한 마필이죠. 이 마필이 혈통으로만 본다면 혈통으로는 못 들어오는 마필인데 뭐 어쩌고 하면서 이 나스카이 별과 나스카이 태양이 있는데 두 마필도 잘 못 뛰어요. 혈통은 정말 좋은데. 근데 나스카이 태양이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면서 끝걸음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덜미는 잡히더라고. 여러 건 많지 않았었지만 더 좋아졌어요. 말이 완전히 뭐 뒤집어져갖고 이번에도 선행 강공 작전이 예상이 되고 웬만하면 안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미스터 터너가 원체 좋으니까 이거 잡아주길 한번 내심 한번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미스터 나스카이 태양도 좋아요. 시뭐 구텐이는 뭐 사능도 못 나가는데 빨리 지워야죠. 시뭐 스톰 네이비실도 뭐 언제 올라오냐고 이런 마필들이.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한대건이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면 이거는 제가 배팅을 하는 경주입니다. 승부를 하겠다고 한번 덤벼볼 경주였었고요. 이번 5경주는 한대건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미스 터너를 배팅으로 충막강을 놓겠습니다. 3번을 놓고 7번 나스카 태양 쪽으로 단통 막권. 자, 3번 놓고 7번, 3번 놓고 7번, 그리고 3번 놓고 2번 막권까지. 그리고 한 마리만 더 가져간다면 5번 이스트 팔로스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놓고 7번 막권에 한방 막권으로 승부 들어가겠고요. 3번 놓고 2번, 5번 방어하면서 이번 5경주 공개 승부 들어가는데 현장한테 한번 보고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면 마번을 좀 바꿀 소지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바꾼 적은 별로 없어요. 현장 예상을 참고로 해보신다면 나는 이 경주는 꼭 배팅을 해야겠어. 그렇다면 현장 예상 들어주십시오. 문자 신청해주면 더 좋고 고맙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도 구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약발이 안 먹히나봐. 그래서 나는 그냥 철저하게 숨기기로 했어, 뭐든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니까. 어쨌든, 5경주는 한다는 공개매인 승부고요.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과 기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경도리 1700m. 11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이거 고민되네. 이거 진짜 고민돼요. 왜냐하면, 제 방송을 뭐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욕을 했죠, 제가. 일본의 캔턴 파워는 능력마가 아니다. 구호마 에클레어 비트는 도대체 왜 이렇게 또라이처럼 안 뛰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호마 에클레어 비트는 인석이 형, 33조의 인석이 형이 2억에 고입을 한 나필이에요.
상당히 고까지 도입된 마필이고, 그리고 곧잘 뛰었죠, 사실. 선행 가서 좀 무뎌지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강단이 있는 마필들 틈 속에서도 선행을 가서, 난 선행 아니면 답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한 선행 작전을 구사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안 나와요. 최근 두 번의 영주. 이거는 뭐 마방에서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서윤석 쪽에서 한테 그런 걸 갖다가 클레어비트는 왜 안 뛰어요? 대놓고 물어보시는 사람 몇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요. 아니 마주나 조교사가 2억 주고 사갖고 와서 내 말이 안 뛰고 있는데 속이 상해 안 상해? 막 속에서 천불이 나. 안 그러겠어? 미치고 팔자 뛰겠지 진짜? 당연히 뛸 줄 알고 샀는데 로카드 텐자마루 선행 가겠지 뭐. 그래서 한번 1700을 늘려본 것 같아요. 시험적으로 한번 늘려본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장담하냐고. 단독 선행은 분명히 편한데 말은 좀 나아졌더라. 근데 뭐 나아진 것만 갖고 얘가 뛴 거는 보니까 되겠냐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1000m를 못 뛰는 선행마가 1700에 가서 오히려 잘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길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 한번 내서 경마에 대한 상식도 한번 제가 이건 기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9번은 장담 못하겠고 1번 캔턴파운은 또 어떻습니까? 그나마 선행 가서 페이스 안배 하면 뛰었던 마필이에요. 선행 물 건너 갔죠. 그러면 에클레어비트가 무조건 선행을 갈 거니까 얘는 뭐 어차피 1번 게이트에서 페이스 안배 해갖고 끈끈하게 버텨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얘가 끈끈하게 버틴 적이 있냐고 한 번이라도. 아니 이게 좋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좋다는 거야? 이거 좋다고 하는 예상가들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좀 짜증나네. 이해가 안 돼, 이거. 어쨌든 간에, 캔턴파워는 뭐 전력상으로는 선행을 간다면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믿음은 안 가. 뭔가 이상한 것이 하나 올라올 것 같은데 또 그런 말도 없어, 사실. 그래서 저는 충막감을 뭐 1번, 9번이 다 선행에 가깝고 선두권에서 경주를 펼친다는 부분은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전 실버 스토미가 지난번에 박태종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뭐 원래 의도한 교체는 아니었었죠. 뭐 당일날 이철경에서 박태종으로 철경이가 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바뀐 거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닌데 말을 타보니까 또 괜찮으니까 또 태종이 형이 탐수함조 가갖고 또 아르바이트로 또 조기까지 하고 왔어요. 이거 완전 깡바닥에서 올라오죠. 맨날 바닥에서 출입하는 스타일이니까 역시나 불안 요소는 있어요. 근데 그나마 최근 경주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걸음이 날카로웠던 마필이라고 한다면 실론밖에 없기 때문에 1번도 불안하고 9번도 불안한데 어쩔 거야. 방법이 없지. 그 깡바닥에 있는 늦추인 말을 한번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마필을 추천 안 해드리는데 이거 충말 한번 놓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번을 놓고. 딴 거 뭐 있나? 4번말 라운 옵티모스가 그나마 조금씩 뭔가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과다채찍이에요. 패 죽였는데 날라왔습니다. 10번 모걸리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뛰면서 갑자기 팍 서버린다든가 뒤로 돌아본다든가 이지랄 연병을 하니까 제갈도 안 물고 문세영 기수도 지난번에 개고생했던 마필이에요. 하도 안 뛰니까 마필을 연락에 밀어갖고 2선에 갖다 붙여놨잖아요. 말이 옵니까? 중간에 결승 한번 안 뛰지 또? 완전 그러니까 꼬장기가 심한 마필들은 정말 기술도 애먹죠 이런 거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어느 날 조교가 조금 좋아져서 더 뛰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베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은 나았어요. 이 정도? 그럼 뭘 놓고 해도 이경주는 뭐 장담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론마 스토미를 충막감으로 한번 공략을 세워보고요. 재수없는 1번마 캔턴파워 자르고 싶고 고마 에클러비도 다 자르고 싶은데 후차권에서 차라리 2번 마필 한번 늘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번마 모리치라든가 제 마음 속에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요거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1번, 9번 두 마필 다 믿지 마시고 소익으로라도 한번 실마 스토미를 놓고 고액을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입니다. 강조의 1700m고요.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한 승부처. 경주를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여기 먼저 5경주입니다. 쌈 한양의 질주. 결국은 이게 거리를 죽였죠. 대변 위에 계속 1200톤짜리 승부로 뛰다가 거리를 죽여서 도전을 하는 것인데 마필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4번 놓고 3번, 9번. 한국 2위 4번마 한양의 질주.
집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전무 후보가 빠른 출발. 10경기입니다. 아마 출마도 있습니다. 뭐 선입견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선발명예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12번 확령입니다. 저희 같은 뭐 어차피 최초판에 출마다고 이게 될 수 있는 말씀이죠. 12번 놓고 4번 참마 흥룡 두 마리 앞서고 제가 단 한 번도 추천해드리지 않았던 마필이 바로 2번마 초록질주입니다. 이 마필이 계속 연속적으로 3착을 할 때도 이게 언제 올라오냐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본이 안 돼 있는 마필이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초록질주를 개무시했었죠. 이번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초록질주 무시하지 않겠고. 저는 이 9번마 백산여왕 때문에 사실 이번 경주를 배팅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 1400m의 선입권에 따라가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경주의 조건이 달라졌죠. 지난번에 1300m, 이번에 1700m고요. 부담 중량이 56.5kg에서 54kg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 백산여왕이 이겨낼 수 있는 딱 그 중량입니다. 또 편성도 굉장히 약해졌고. 그러니까 과연 이 백산여왕을 경주의 호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충만히 놔야 되느냐.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한 고민이 됐던 경주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이 경주는 승부해야겠구나. 이 경주는 반드시 승부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대건이가 어떠한 판단을 하셨는지 궁금하십니까? 자, 한대건이와 한 배를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한대건 음성정보, 문자정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에 실망감을 드리는 한대건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9번 백산여왕이 이번 경주에 분명한 키를 주고 있지만 이 마필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안고 할 것인지 그 판단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백산여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7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700m고요. 10마리 아필드. 요거 한 방 때려야죠. 요거 한 방으로 한번 이빠이 한번 들이대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10마리 아필들이지만은 대가리를 자신하는 아필이 있어요. 내용이 그래요. 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필의 능력 또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고로 지난번 경주 때 저는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한번 승부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은 제가 데뷔할 당시부터 여러분들한테 착실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 충마를 가져간 마필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그 마필의 특징을 원체 잘 알고 있죠. 이번 경주가 딱입니다. 이 경주 아니면 안 돼요. 자, 그 마필 충마를 놓을 생각이고요. 약간은 불안한 인기권의 마필들이 또 팔리고 있습니다. 5번 라온트로이라든가 7번 라온나라 이런 마필들은 다 안 돼. 라온트로이도 안 돼. 용군이가 탔든 용군이 할아버지가 탔든 간에 이건 쓰레기야 내가 봤을 때. 말 자체가. 그래서 김용건 기수의 기능수는 분명히 무섭긴 하지만 말 자체의 능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인기만 끌고 다 사라져 준다면 우리는 땡큐. 배당 올라갈 거니까 우리가 사는 막거니. 이렇게 얼렁뚱땅 팔리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이번 8경주 메인 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시원한 한방 맞고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8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로 후회 없는 선택하셨다는 그런 느낌 들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8경주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는 1200m고요. 10마리 아필드. 또 제가 또 이 경주를 가지고 고민을 또 무지하게 했죠. 이게 도대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일단은 선행형이 2번마 차련의킹, 5번 매니바다, 그리고 7번마 스마트 보배, 10번마 개천행은 뭐 어차피 외곽을 밀렸으면 그렇다 치고. 그래서 2번, 5번, 7번이 선행입니다. 선행을 가야지 그나마 뛰는 마필들이고, 선행을 못 가면 못 뛰는 마필들입니다. 싸워야죠. 싸우고 셋 다 자빠질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5번 매니바다가 좋은 마필이다 뭐 아니다? 저는 이 매니바다를 단 한 번도 좋은 마필이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꾸역꾸역 뛰어서 어떻게 뭐 4등급, 3등급은 가겠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뭔가 변화를 추가하기 전까지는 이 마필은 능력마가 아니라는 얘기를 항상 드렸었고요. 실화 스마트워브들 인기 1위를 팔 때 그 말씀 맨날 드렸어요. 이게 제일 불안하다.
이게 맨날 결정력이 없어갖고 따라가서는 뭐 걸어가고 그나마 선행강은 버티는데 나는 이거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단 말이에요. 사라니킹은 안 그렇습니까? 선행은 가. 예, 순발력 있으니까. 근데 완전 해방꾼이야. 다른 마필들 사는 거다 다 죽여놓죠, 얘가. KT 이탈도 또 빨라요, 이게 KT 이탈이. 그 3번, 2번, 5번, 7번에 굉장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경합은 불을 보듯 빠른 것이고요. 세 마필 다 부러질 소지가 분명히 있다.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눈어드리는 마필이 8마 즐거운 함상이에요.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승급전에서부터 3착을 하면서 야, 이게 변했구나. 1300까지는 이거 꽤 뛰겠다. 자, 이번에 몇 메타입니까? 1600메타예요. 승급전이에요. 감량의 혜택 마이너스 2kg. 거기다 문세영 등장입니다. 안 될 것도 없죠. 선행만 다 부러집니다. 2번, 5번, 7번 다 부러지는데 8번 즐거운 함상에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됐는데 왜 이 마필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쳐다봐야지. 2착 입상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주의 편성이 그래요. 8번만 즐거운 함성을 놓고 한번 후차권을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2번, 5번, 7번을 싹 다 날려버리고 싶다. 지금 마음은 그래요. 근데 내가 새 가슴이잖아.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는 한 마리 정도는 현장에 살려놓도록 하고 이외의 마필들이 변수 요인이 있어요. 사마 퍼펙트 콜론이라든가 이보면 라오니노 뭐 고모 럭셔리 해피 뭐 이런 마필들이 은근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경주 8년 5번 7번 막권 상당히 위험한 막권입니다. 8마 즐거운 함성을 놓고 하십시오. 자, 이번 8경주는 이번 9경주는 한대건 8번마 즐거운 함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재밌는 막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마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400m 12만의 알펜들.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의 10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먼저 5경주입니다. 다음 한양의 질주. 결국은 이 거리를 죽였죠. 대면 이후에 계속 1200 선수를 승리로 뛰다가 거리를 죽여서 도전을 하는 것인데 마필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4번 놓고 3번, 9번. 한국 2위 4번 막 한양의 질주. 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전무 후무가 빠른 출발. 10경주입니다. 4마 7마도 있습니다. 선입견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발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15번 확령입니다. 자, 이번 틀은 뭐 어차피 세스판을 승막하고 이게 될 수 있는 마필이죠. 12번 놓고 4번. 참마 흥룡 두 마리 앞서고 12만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요. 이번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여러분들과 제가 한 배를 타고 자, 한번 죽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한번 어금니 꽉 깨물고 승부에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금니 한번 꽉 깨물어 보십시오. 7번만 와일드 썬더를 충만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7번만 와일드 썬더는 왔다. 이거 대가리다. 쌍으로 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7번만 와일드 썬더를 놓고서 승부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경주만 하는 게 매번 승승장구했고 지난번에 똑같은 조건에서 3마치를 이겼다고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3마치를 지는 게 경마입니다. 자, 그러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광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와일드 썬더라는 마필이 분명히 이경주 편성에서 안 될 만한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필의 특징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 마필이 절대적인 충마가 아니라는 판단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을 한대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다고 보고요. 더욱더 배당은 나와줄 것으로 봅니다. 한대건 과감하게 한번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중배당 승부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번 10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이번 10경주의 투자 시간과 그리고 제가 공을 들인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경주면 나머지 11경주, 12경주는 할 필요도 없어. 안 해도 돼. 돈 따고 집에 가면 되는 거야.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에 17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대놓고 한번 말해볼까요? 내용이 가장 좋은 마필의 실망 우리가 뭐예요? 56.5kg입니다. 가장 데뷔한 이후에 높은 중량을 짊어져 봤고 근데 내용이 좋아. 편성 약하니까 우승까지도 한번. 편성은 약하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뻔하고 조건이 좋은 마필들이 있는 거지 뭐 능력 있는 마필들은 없죠.
근데 과연 우리가 보는 충막강을 놓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어요. 예. 충막강으로 팔리긴 하지만. 6번가 스위트록이 정말 계륵 같네, 이거. 거리가 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1700m에서 한 바퀴 돈 적 있죠? 이게 선행을 갈 소지가 상당히 높죠. 물론 5번 신기파랑이 빠르지만, 스위트록의 페로비치. 이 페로비치 기술을 제가 항상 칭찬할 때, 1700m에 유독 강한 기수가 페로비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뭐 어차피 복등물로 나와 있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소지가 상당히 높죠. 물론 이제 사실 장산천하가 발주가 빨라서 따라붙긴 하겠지만 9번 로얄하모스도 있고 저는 6번 스위트록은 선행을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마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56.5km라고 못 올라오면 그만이고 도시농보다 맨날 발주가 안 좋은 마피. 예상 백승도 맨날 늦추입하는 마피인데. 그래서 10분만 우리가 보니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마피긴 하고 경주의 조건은 나쁘지 않지만 56.5km 중량 때문에 삽질거리 하는 순간에 배당은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6번 스위트록 한번 이번 경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1번 예상백승, 10번 우리가 본 11번 도시농보 가져가야지 뭐. 이 생활의 마피들은 다들 추임력이 좋은 마피들이고 전개도 좋잖아 사실. 2번 에코부스터는 지난번에 고배당을 냈던 마피인데 얘가 언제 안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매번 늦발등에 늦추임 날라오지 뭐가. 근데 지난번에 결국 성공한 거야 그거 한 번이. 정말 알다가도 모를 말이야 이 마피는 진짜. 또 올라오겠지 뭐. 연투가 되는 마피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한 6번 스위트록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6번 스위트록을 놓고서 한번 한 대한테 해보고 싶고요. 1번, 10번, 11번 그 중에 10번만 우리가 보니 경주에 참여하는 내용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12경주입니다. 경주 1200m 1등급 경주. 경주 깨질 뻔했죠, 이거? 8천만원짜리 상금인데 깨지면 안 되지. 1등만, 7마리 뛰는데 1등은 8천만원 줘요. 최상위 공경주가 그렇지 뭐. 욕심 한번 내볼만 하죠. 자, 일단 누에버니 마피는 이번마 장산제왕. 브라이언 마방에서 강한민 조교사한테 넘어와서 지금 한 2-3번의 경주를 뛰면서 역시 짧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마피인데 지난번에도 선행을 누렸지만 워낙에 빠른 마피들이 나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또 은근히 또 버티더라고. 그러니까 1200m에서는 정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피입니다. 굳이 선행을 안 가도 그 정도는 띄워주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게이트면요 이거 선행도 갑니다. 선행을 못 갈 만한 이유가 없죠 사실. 젠탄이가 갖다 비비긴 하겠지만 장산장이고 뭐 양보하겠습니까 페르베치가. 이번에 장산 제왕이 편성을 기가 막혀줘. 뭐 다른 마피들의 능력마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장산 제왕이 이번만큼은 정말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인기 마피는 7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승급전이었던 지난번 경주 상간마마 선행벌이 보내놓고 모래 안 맞고 2선 전기 갖고 들어왔어요. 걸음이 좋았냐? 안 좋았죠. 거의 덜미가 잡히는 걸음이었었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틴 거예요. 그때는 1400, 이번엔 1200. 역시나 뭐 출전마가 7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주를 주도하는 이번 장산제왕이나 아니면 치면 어나더 스마트원의 입장에서는 모래를 안 맞춰야 되니까 이번 보내놓고 기가 막히게 따라갈 수 있잖아. 다른 마피들이 못 올라오면 또 지구력에 좋은 마피들이 뭐가 있어 여기. 그렇게 끝나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사실. 지난번에 여력이 없었던 7번 어나더 스마트원도 경주의 조건상으로 보면 무시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번 천지가는 지난 승급전이었던 경주에서 아주 배당판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던 마피입니다. 얘는 참 사연이 많아. 얘기하자면 진짜 천지백갈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선행보다는 선임이 낫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경주의 전개가 가장 좋은 마필은 3번 천지가가 맞습니다. 또 천지가의 입장에서 1등급의 강자가 없는 이런 변성 만나기가 쉽습니까? 1200m인데 해볼만 하죠. 5번 동천의 아침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고 6번 선봉은 얘는 왜 이렇게 맛이 갔는지 모르겠어. 안 살아나네 말이에요. 아니면 48조는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던 말도 어느 날 갑자기 우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말을 잘 만드니까 그러겠지. 말이 잘 뜨니까 그러겠지 뭐. 자, 설경마 12경주는 2번 장산제왕을 놓고 3번 천지가와 7번 어나더 스마트원. 저도 뭐 인기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현장에서 두 마필은 아니다 그러면 한번 고배당을 한번 노리고 다른 마필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방송에서만큼은 전기의 조건이 워낙에 좋으니까 2번을 놓고 3번, 7번
두 마리 마필만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9일 토요일 경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한대가리 승부처 마지막으로 공개해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대가리 승부처는요, 상경주, 5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예요. 5경주가 공개승부경주, 10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제주경마는 1경주와 4경주를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그랑프리 경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랑프리 경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시다면 일요일 경마 한대강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강 착실하게 준비해서 다 까드리겠습니다. 모든 거 콜라당 까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